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유럽컵. 첫 번째로는 케르케즈 영입, 이제 로버트슨 이탈, AT 마드리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로버트슨은 AT 마드리드로의 이적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치미카스는 떠난다는 소식이 따로 나오지 않는 상황. 리버풀 내부 분위기를 보았을 때 주전 케르케즈, 후보 치미카스, 로버트슨은 주전 자리를 요구하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욕구가 있기에 AT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 리버풀이 로버트슨을 정말 내치면서 본인이 안정적인 출전을 요한다면 스페인으로의 이적도 매우 좋은 선택 중 하나죠. 그리고 AT 마드리드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출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서 현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로버트슨이 자기가 떠나겠다라고 결심만 내린다면은 정말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슨이 시즌 말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주전 경쟁을 약간 해보겠다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마냥 팀을 떠난다는 스탠스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정말 로버트슨이 정말 떠날까? 지금 고심을 하긴 하겠지만 안필드에서 또 박수 받고 어느 정도 리버풀도 내부적으로 둘이 주전 경쟁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수가 저한테는 치미카스가 떠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게 리버풀 내부에서 가성비로만 봤을 땐 케르케즈 주전, 치미카스 후보, 로버트슨 판매, 이 구조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 최적의 세팅입니다. 비교적 고주급은 아님. 그리고 다음 세대 주전.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주급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로보가 출전해도 약간 불만이 있고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판매하면서 이적료 조금 받고 그리고 주급을 아끼고 케르케즈를 완전한 주전으로 쓰면서 치미카스는 이번 시즌 후보로 뛴 것 정도로만 뛰면 돼요. 어차피 치미카스도 그 다음에 팔릴 수 있어요. 어차피 치미카스도 다음에 정리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먼저 매각을 할래 두고 봤을 때 단가로만 따지면은 로버트슨이 나가면서 이적료를 챙겨주고 그 주급을 아껴주는 게 팀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이 우선 되고는 있는 겁니다. 그냥 돈, 그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 저는 불만족스러운 조합이긴 해요. 케르케즈랑 치미카스는. 애초에 치미카스를 전 높게 평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르케즈가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겼을 때 치미카스가 조금 오랫동안 스타팅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진짜 만족을 못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시즌 아르네 슬롯이 생각했을 때 미드필더 2명을 센터백 앞에 붙여가지고 4명, 센터백 2명과 미드필더 2명 그 위주로 볼을 잡으면서 풀백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이 빌드업에 가담하게끔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은 치미카스가 이번 시즌 조금씩 불안했던 그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긴 해요. 지금 케르케즈 치미카스 쓰고 반대편에 브래들리 플러스 프림퐁 이 조합 쓰는 순간부터는 빌드업에 대한 부분은 미드필더와 센터백한테 거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사거든요. 풀백들은 내려와서 받을 때 이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케르케즈, 치미카스, 프림퐁, 브래들리 4명 모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냥 케르케즈랑 치미카스 둘 다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변형적으로 백스리를 깊게 가져가면서 포지셔닝을 가져갈 게 아니다, 선수를 배치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로버트슨이 남든 치미카스가 남든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또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미카스가 나갈 때 변형적으로 센터백 포지션도 할 수 있는 현대적인 풀백 유형을 데려올 확률이 우선 높은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음 시즌 이런 구상들을 봐야 될 거고, 로버트슨과 치미카스 둘 다 나가면은 그 자리는 어떤 유형을 데려오든 납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먼저 로버트슨을 판매하겠다는 것도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도 케르케즈가 와서 당장 케르케즈한테 너 주전이야 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쟁은 살짝 들어갈 거란 말이야. 치미카스랑 케르케즈가 경쟁을 해서 누군가 따낸다는 그림은 저는 그려지지 않거든요. 다음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비기어까지도 노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차피 치미카스랑 로버트슨 둘 다 장기적으로는 나갈 거라는 가정하에 로보를 남기는 게 맞지 않냐. 1년 그냥. 그래서 과연 AT 마드리드로 가는 것을 확정 지을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로버트슨을 보내는 게 낫다. 그리고 치미카스도 상황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로버트슨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리버풀 내부적으로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과 동시에 캐리케즈가 다음 시즌 그냥 풀주전으로 뛸 거니까 치미카스는 이번 시즌 했던 대로 그냥 후보 역할만 하면 된다 라는 쪽으로 가까워진 거긴 합니다. 만약에 로버트슨이 아무리 조금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구단 측에서 잡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잡으면 저는 로버트슨이 바로 이렇게 이적을 열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냥 보낼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나서 계속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주전 캐리케즈 후보, 또 현대적인 풀백 5월 치미카스, 로버트슨 모두 정리. 아마 이렇게 되긴 돼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캐리케즈가 주전돼도 너무 사실 구조적으로는 좋은 게 좌측에 비르치 있게 되면은 역동적으로 캐리케즈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비르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 풀백이든 윙이든 센터백이든 당겨지게 돼 있거든요. 비르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계속 볼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한번 받고 턴 도는 순간 이미 풀백, 레프트백은 터치라인 따라서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그냥 비르치가 빼주면은 측면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보이잖아, 그 그림이. 그래서 레프트백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에너지틱한 타입이 올수록 좋아요. 이 자리를 인버티드로 솔직히 쓰진 않을 것 같아. 비르치가 온 이상 인버티드로 쓰면 좀 아까워요. 오히려 인버티드로 쓰게 된다는 거는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뭐 6번 아니면 센터백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시킬 만큼 공격적인 풀백을 쓸 것 같진 않고 일반적으로 두면은 거기다가 이 빌드업에 영향을 주게끔 배치가 될 거라서 비르치를 쓰는 맛이 좀 떨어지죠. 비르치는 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활용할 거라면은 레프트백이 더 역동적으로 뛸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게 더 팀적으로 이점이라고 봐서 캐리케즈 영입은 아주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 비르치까지 이제 딱 온 이상부터는. 그리고 치미카스 로버트슨을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캐리케즈 쓰는 것처럼 치미카스를 쓰겠다 하면은 치미카스 남기는 거 상관없어요. 사실 치미카스가 지난 시즌 불안했다고 느끼는 거랑 복합적으로 치미카스를 날리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현대적인 풀백 유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풀백으로 썼을 때는 치미카스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현대적으로 썼을 때 이 선수가 후방에서 빌더 퀄리티가 떨어져서 이걸로 하여금 손해를 입는 게 워낙 많아서 다가올 시즌 되면은 전 날리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지만, 캐리케즈는 그냥 전통적인 풀백이거든요. 이 선수처럼 쓰겠다고 하면은 치미카스를 두든 로버트슨을 두든 몸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 아니면 후보로 꾸준히 뒀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선수를 남기는 게 팀적으로는 나을 수 있어요. 주급도 낮고 어차피 후보로 뛸 건데 로버트슨이 불만족하면서 그렇게 남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버트슨이 AT 마드리드와 링크가 좀 짙게 나는 거는 결국 아르네 슬롯의 다음 시즌 플랜을 두고 봤을 때 좌측은 인버티드를 아예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전통적인 풀백 유형으로 선발하고 후보를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캐리케즈 한 시즌 그냥 45경기 이상 뛰게 할 거야 하면은 그냥 치미카스 두는 게 맞아. 우리 마음은 슬프지만 그게 맞아요. 우측에서 브래들리랑 프림퐁을 쓴 순간부터 레프트백 라인에는 현대적인 타입을 한 명 업어오길 바랬지만은 감독 입장에서 현대적인 풀백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측에 있는 두 선수 모두 직선적인 타입이고 미드필더들이 더 내려오고 완전한 10번 미드필더를 비르치를 데려오게 되면서 나머지 두 명의 미드필더는 6, 8번 라인에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풀백 라인에서도 인버티드 이런 센터백화 시킬 선수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어지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로버트슨이 나가더라도 시즌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다르윈 누네스, 나폴리, 그리고 사우디 이적설. 리버풀은 누네스 선판매 없이 9번 작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네스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도나 의사는 아닙니다. 누네스가 나가는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되면 리버풀도 9번 영입
참전. 만약 타 팀이 우리가 찾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9번에 비드를 한다?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리버풀이 지금 9번 관련해서는 뭔가 명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냥 에키티케, 이삭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지 다채롭게 9번을 막 찌르고 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서서히 아스날은 뭐 세슈코로 기울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요케레스도 아스날 쪽에 지금 비드를 받았지만 스포팅이 만족하는 금액은 아니라서 붕 떠있는 상황이고 슬슬 그냥 9번 자리에 있는 선수들 하나씩 가고 있거든요. 남은 선수들이 리버풀이 노리고 있을 확률이 그래도 높아요. 만약에 세슈코를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스날이 짙어졌을 때 리버풀 참전했겠죠. 어차피 누네스는 얼마에 파는지가 문제지 판매는 할 거니까. 근데 세슈코도 넘겨가는 거 보면은 세슈코도 그냥 아스날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그 둘 간의 커넥션이 조금 더 깊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요케레스도 리버풀이 전혀 참전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커넥션이 있는 거고 리버풀은 에키티케, 이삭 우선은 이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하고 그 외의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링크가 나지 않은 선수일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키티케 쪽으로 누군가 진지한 비드를 빵 넣었을 때 리버풀이 그것도 그대로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삭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는 선수로 봐야 돼요. 지금 주앙 페드로도 뉴캐슬 나오고 있고 첼시도 나오고 있고 그냥 조금이라도 9번 링크 날만한 선수들은 각자의 팀을 찾고 있거든요. 다들 9번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리버풀은 9번에 대해서는 약간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특정 선수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어차피 여기를 못 건드리니까 리버풀이 조금 시간을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예측도 안 돼. 저는 여전히 에키티케가 리버풀 평상시 방식으로나 현재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감안했을 때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나 모르죠. 이건 진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아르네 슬롯이 지난 시즌 막바지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넘버 9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루이스 디아스 펄스 9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플랜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도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9번 없는 운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겠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예 9번을 원한다는 말을 어느 정도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9번 영입 없이 간다는 그림을 지금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만약에 리버풀이 9번을 아예 내쳐버릴 거라면은 에키티케나 이삭과 관련해서도 링크가 안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관심 정도로만 하면서 다른 포지션 보강에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에키티케 가격을 오버페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아직까지는 판단 못하겠어요. 에키티케도 뭐 지난번 마르무시 가격대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적정가 맞아요. 에키티케 스타일에다가 그 나이대에 포텐셜 올라오는 선수들은 다 그 정도 가격을 받아서 뭐 그렇게 저는 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9번 자리 자체가 지금 합리적인 가격이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이 없는데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가격 가치에 가장 근접한 선수들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봐서 그러면은 에키티케 그 가격에서 좀 깎으면 할만은 하죠. 왜냐면은 루디 펄스나인이 설득력을 가질 거라면은 시즌 후반에도 루디 펄스나인 나왔을 때 값들이 좋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루디 펄스나인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값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루디가 펄스나인으로 스타팅 나오고 오히려 교체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근데 그렇게 불확실성을 두고 플랜 A로 둘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럼 루디가 플랜 A가 아니라면은 조타가 플랜 A로 들어가고 루이스 디아스가 플랜 B, 펄스9으로 들어간다는 얘긴데 정말 이런 방식으로 우승 도전하겠다고 하면은 아르네 슬롯이 지금까지 보였던 지난 한 해 동안 보였던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는 조금 납득 안 가긴 해요. 결국에는 저는 그냥 아르네 슬롯의 스타일하고 그 판단들로 해석을 하지만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계속 9번에서의 득점 빈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비레치를 데려와 놓고는 펄스9을 받겠다는 거는 도무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들? 전 그래서 9번 자리에 루이스 디아스, 펄스9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집중해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플랜 B, 플랜 C로는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9번이 있어야 플랜 A로는 확실한 9번,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서 다른 카드로 뭐 디아스, 펄스9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디아스, 펄스9은 그렇게 뭔가 얘기할 부분이 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키티켓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팀들은 1차적으로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9번 누군가는 판매해야 합니다. 첼시는 잭슨을 판매해야 가능. 잭슨 판매 안 하고 시즌 시작되는데 델랍, 잭슨, 에키티켓, 심지어 뭐 기훈가 그 친구도 있죠. 이제는 맨유로 가면은 호일룬, 지르크지 누군가는 매각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놔야 에키티켓 공간이 있는 거지. 여기도 호일룬 플러스 지르크지 플러스 에키티켓 선 판매 없이 리버풀도 똑같아요. 결국 리버풀도 하게 되면은 다윈 누네스랑 조타가 엮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윈 누네스를 빨리 밀려고 하잖아요. 리버풀이 만약에 첼시 그리고 맨유보다 먼저 이렇게 매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에키티켓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유리한 자리 있을 거라고는 봐요. 에키티켓을 지금 조건으로 봤을 때는 첼시는 클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잭슨이 판매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맨유는 솔직히 판매가 되더라도 과연 에키티켓을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 협상은 에키티켓가 뭐 맨유 좋아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결국 까봐야 돼요. 이거는 항상 리버풀에 온 선수들 중에서도 맨유가 좋은데 리버풀 오퍼에 그냥 오는 선수들도 있는 거고, 리버풀 좋아하는데 뭐 다른 팀에서 오퍼로 그냥 가는 선수들도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이런 방출 개념까지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이 조금 유리하다고는 봐요. 누네스를 판매만 하면은 그러면 에키티켓 바로 어떻게든 데려올 수는 있는 거니까. 현 구조에서 에키티켓은 리버풀이 어느 정도 데려올 수 있지 않나. 금액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리버풀이 맨유랑 첼시가 선뜻 먼저 저 금액을 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면 조금 천천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급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죠. 아무튼 리버풀이 9번을 어떤 유형을 노리고 있을지 어떻게 건드릴지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하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루디, 펄스9이란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사실 그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지 감독이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정답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예 안 되는 사항이 아니다. 납득하긴 좀 어렵다. 뭐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비르치도 겨울에서부터 구상을 그려놨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9번을 찾고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9번 영입은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흐름 봤을 땐 세슈코도 가버렸고 요케레스도 리버풀하고는 연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뭐 오시맨, 에키티케 그리고 이삭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도 오시맨은 지극히 리버풀이 택하지 않을 유형이다 보니 이삭하고 에키티케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를 택할지 모르겠고, 지금 봐야 될 거는 누네스가 어떤 팀을 선택해서 나가게 될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리버풀에게 안겨줄지. 현재로서 누네스는 나폴리, 사우디 쪽에 그래도 진전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윈 누네스는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 본인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우디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고 있어요. 관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유럽에 잔류하는 게 최대 목표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안 된다 하면은 혹시라도 돈을 좀 받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누네스는 유럽에 남고 싶어 할 거라서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4, 5천만 유로만 하더라도 700억에서 900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누네스를 잘 팔아야만 우리가 영입하는 선수한테 큰 보탬이 되겠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네스는 우선 100% 팔립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